이번 시간엔 남북 경협 관련주를 정리해 보기로 하죠. 왜 남북 경협주냐?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이어서 2기에도 북한하고 이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노벨상 수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1기에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2기 이제 이번 대통령도 마지막이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건 다 성공한 사람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대통령 2번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인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 지금 이제 뭐 러우 전쟁을 자기가 종식시킨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서 평화를 이제 유지한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벨상 수상을 노려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과 관계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한국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남북 관계, 평화적인 남북 관계 또 경제 협력 이런 걸 위해서 지금 노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추진력이 굉장히 지금 이전에 비해 가지고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트럼프 1기 때 2018년 6월 12일에 북미 정상 사이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공동 성명 4개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4개조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의 입장은 이 뒤로 이제 지금 뭐 시간이 한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 당시에는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성명에 들어갔지만은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이거를 제외한다면 대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트럼프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겠고 또 기존에 이제 관계도 지금 이제 시간도 변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갈 그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하고 그 미국하고 이 관계 정상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북 간의 그 경제 협력이 그 뒤로 이제 본격화 체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남한에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평화 공존 안보의 가장 현실적인 실용적인 선택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또 통일부 장관도 개성 평화도시를 재건하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것은 끊겼던 혈관을 잇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단순한 뭐 경제 협력 그 이상의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된 정청래의 발언도 보게 되면은 이건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주가를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평화적인 남북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은 이 남북 관계 이게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전부 다 남북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8월 5일에 이제 남북 그 남한 대북 확성기 이제 철거를 시작을 했죠. 중지는 이제 그 전에 했고 이제 철거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으로 8월 9일에 북한에서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진척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 이제 가장 큰 그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남북 관계에 관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 일정들이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북 경협주는 앞으로 꾸준히 봐야 될 것이고 단순히 이제 테마를 넘어서 실질적인 이제 성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전에는 이제 테마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협주를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또 금강산 관련주, 또
도로, 철도,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개성공단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남북 경협 그 관련의 그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사람들은 이제 패션 네일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제 보디가드, 제임스 딘 등등 그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이죠. 예전에 이제 개그맨이었던 주병진 씨가 원래 이제 그 만든 그 회사였었죠. 지금은 이제 다른 데 넘긴 상태이지만은, 자, 원래 이제 옛날에 뭐 주병진 씨가 이제 제임스 딘이라고 카페를, 옛날에는 이제 방배동에 그 카페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그만두고 이제 의류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네일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그 회사가 이제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회사죠. 현재 시총은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적당한 그 사이즈의 그 회사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고, 예전에도 뭐 상당히 그 좋았었고. 자, 차트를 간단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상승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대북 관계에 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시점이 되겠고, 그 이후로 지금 보면은 꾸준한 이런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좋은 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올랐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제 회담에서 성과를 냈던, 자, 그 시기가 이제 이때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죠. 그러면 이제 이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현재는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격이 이제 갭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정이 나오고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상승하고 해서 이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번에는 이 부분까지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으로서 볼 때에는 이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아주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인디에프인데, 인디에프는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으로 이제 그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죠. 얘도 이제 의류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제 브랜드로서는 이제 그 여성복 브랜드로 조이너스, 콤파니아, 뭐 신사복 브랜드로 이제 트루젠, 뭐 등등등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 시총은 대략 1,000억 정도, 자, 이 정도가 되는 업체로. 자, 얘도 지금 이제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경협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횡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게 과연 정점이냐? 월봉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2018년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이 정점. 자, 이때가 이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는 역시 여기 갭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협주가 이제 지금 이제 점점 본격화되면은 이렇게 높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류업체로 이제 신원이라는 업체, 그래서 이제는 니트나 스웨터를 OEM 생산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패션 브랜드 사업을 이제 전개하는 업체인데, 이제 베스티벨리, 자, 이런 베스티벨리라는 이거는 이제 여성 의류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크 남성 의류죠. 자, 이런 의류 브랜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 시총은 이제 아까 그 좋은 사람들처럼 한 대략 2천억 정도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적당한 사이즈의 이제 그런 의류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최근에 이제 바로 많이 이제 올랐죠. 자, 역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약간 하락하고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이제 지금 만들다가 지금 이제 약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월봉으로 이제 가장 높았던 지점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갭이 있다. 그래서 이 갭을 이제 메꾸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JST나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었고, 원래 이제 주얼리라든지 또는 핸드백 또 이제 로만손이라는 그 손목시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제 시총은 약간 작은 업체가 되겠죠. 시총이 이제 1,000억이 안 되니까 약간 작은 업체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등락폭이 이제 그 좀 심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때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다시 횡보하다가 또 지금 급격한 상승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약간 횡보를 하다가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이렇게 높았던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갭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직 상승의 여력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의류업체들, 금강산 관련,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되게 이제 의류업체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다른 업체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의류업체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금강산 관련, 금강산 관광 관련주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 이제 남북 경협 전체적으로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규모가 좀 큰 업체이죠. 이렇게 큰 업체가 되겠고, 자, 금강산 관광 개발을 이제 주도했던 게 현대 아산인데, 근데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현대 아산의 이제 최대 주주죠. 그래서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금강산 관련 그 관광 관련 대장주가 되겠고, 자, 역시 이제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박스권을 이제 만들고 아직 박스권에서 또 이제 돌파를 하지는 않은 상태죠.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등락률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얘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전에 그 고점이 됐던 부분까지 이제 터치를 한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터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당장 이게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테마가 적용된 부분이 좀 적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실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테마가 붙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지점을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그 고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적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넘어서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이제 이 남북 경협주는 테마주인데, 그런데 이제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등락률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안전한 종목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강산 그 리조트 개발 이력이 있는 아난티가 역시 이제 또 이제 상당히 그 남북 경협주로서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 역시 이제 건설이니까 시총도 8천억, 9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자, 최근에 이제 약간 그 한번 상승하고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상승하다가 살짝 하락하다가 지금 상승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종목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고점 부분이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고점하고 과거의 고점하고 보았을 때 역시 이제 갭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상승의 폭, 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냐 안 하냐, 이 실제 경험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면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나 용평, 흔히 이제 용평 리조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최대 주주가 이제 통일교 재단이죠. 그래서 통일교 재단은 북한의 개발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그 일신석재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일신석재도 이제 통일교 재단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모나 용평, 자, 시총은 이제 2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또 이제 리조트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영평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실적도 꽤 좋은 업체이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실적이 이 정도가 이제 실적 차원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오른 거는 테마로 올랐고, 그 테마 부분은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실적 상태가 되겠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테마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테마가 부상하게 되면은 이제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만 봐도 얘는 이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런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엄청난 상승 여력이 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철도나 도로 인프라 관련주가 있는데, 자,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등락이 이제 잘 일어나는 종목은 이제 대아TI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대아TI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 시총은 한 3,600억 정도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업종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한번 이때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올랐다가, 근데 크게 오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살짝 하락하다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지금 뭐 GTX라든지 뭐 이런 쪽 해가지고 실적들은 꽤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월봉으로 보면 얘도 이제 비슷하죠. 역시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 부분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니까 역시 이렇게 갭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신석재를 보게 되면은, 일신석재는 이제 건축 석재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통일교 재단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금강산 관광을 시행했던 그 세일 여행사, 자, 이 여행사에 또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 시총은 이제 2천억이 약간 안 되는 업체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건축 석재라는 거는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어떤 시설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 협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많죠. 그래서 역시 얘도 이제 등락률이 좋은 그런 업종 중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대량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고, 나온 만큼 그 뒤로 이제 이슈가 이제 약간 시들해지면은 이렇게 좀 떨어졌죠. 역시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살짝 오르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과거까지 비교해 보면은 더 상승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만큼 이게 갭이 좁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제 실적이 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실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아까 제일 이렇게 이제 갭이 아예 없고 이제 쌍봉을 기록했던 거는 바로 이제 그 현대 아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 자,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쌍봉을 기록했었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현대 엘리베이터.
자, 그 얘기는 실적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실적이 좋았던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실적이 좋고 거기서 이제 실적으로도 오르고 테마가 약간 가미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쌍봉까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괜찮은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로템인데 이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얘는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그 방산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방산 사업이 이제 5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철도 사업이 이제 한 34% 그리고 뭐 플랜트나 에너지 사업이 또 한 10% 남짓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또 이제 이렇게 시총이 이제 큰 업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업체가 이렇게 상승한 거는 이제 이거는 뭐 테마 때문에 약간 상승한 것도 있지만 실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죠. 왜냐면 이제 방산이나 이쪽에 이제 그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떨어지지 않았죠.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그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방산 쪽으로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철도 쪽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북미 지역에 이제 또 트램이 진출을 했다. 그러니까 철도 사업 이쪽도 진출을 했고 그리고 유럽 쪽에는 지금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전차 수출하고 또 이제 철도 사업은 북미 지역에도 진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이제 높은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남북 경협까지 이제 또 붙게 되면은 또 훨씬 더 이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자,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업체와 다른 게, 자, 이렇게 보면은 다른 업체들은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고점이 과거가 고점이었는데 얘는 지금 과거가 지금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마로만 했을 경우에는 전혀 지금 상승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떨어진 게 아닌 상태죠. 오히려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상승을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방산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 거죠. K2 전차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테마까지 붙어주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산업이 있는데 부산 산업은 이제 레뮤콘 업체가 되겠고 또 이제 콘크리트 침목을 제조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철도에 이제 그 레일 밑에 까는 그러니까 침목 고속철도 밑에 까는 이 침목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상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은 상승이 일어났던 업체가 되겠고 시총은 이제 대략 1,000억 정도가 되겠고 역시 이렇게 상승하고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과거에 2018년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을 당시에 이렇게 대량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면 역시 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멘트 업체들도 이제 경협조로서 이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멘트 업체 중에서는 이제 상승이 잘 일어난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성신양위죠.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시총은 이제 한 2,500억 정도가 되겠고 그 외에 시멘트 업체로는 뭐 쌍용, CNE 그리고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한일 현대시멘트, 유진기업 등등이 있죠. 그래서 시멘트 기업이 여러 개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일단 시멘트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도를 뭐 건설한다든지 지금 현재 이제 그리고 북한의 그 도로들을 보면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 이제 도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시멘트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자, 이제 대표적인 업체로 이제 성신양해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최근에 한번 상승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막 갑자기 뭐 등락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이렇게 상승한 상태고, 자, 최근에는 지금 이 정도 상태니까 역시 이렇게 상승의 여력은 여기서 봐도 이 정도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력주로 또 뭐 전력주로서는 한국전력이나 재룡전기나 광명전기, 자, 이런 업체들도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주로는 이제 조비는 이제 원래 이제 회사 이름은 이제 조선비료공업이라는 회사이죠.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그러니까 조비가 된 거예요. 자, 복합 비료를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고, 시총은 좀 작은 편이죠. 자, 이렇게 상승했고 조정받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과거에도 이제 막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상승 여력은 이제 종목이 이제 그 시총이 작다 보니까 한번 또 탄력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예를 보면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과거를 이제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하니까 과거를 보면은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남해화학은 이제 종합농화학 회사인데 시총은 좀 큰 편이죠. 큰 편이고 역시 이렇게 상승했고 서서히 조정받고 또 이렇게 지금 힘을 다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역시 과거에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이 지점까지 갔었기 때문에 또 역시 이제 이렇게 상승 가능성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효성 ONB라고 이제 유기질 비료 업체인데 이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긴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작으니까 또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이제 조정 많이 받고 자, 현재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월봉 보게 되면은 이제 역시 이때가 이제 과거에 2018년 그때 고점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이제 이렇게 격차가 크니까 이렇게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농이라는 업체는 이제 농약을 제조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뭐 이제 비료라든지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협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 분야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회사가 되겠고 자, 이렇게 상승하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힘을 다지고 있고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과거에 이렇게 이제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났었고 그러면 이제 이 지점이 이제 고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만큼의 상승의 여력이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남북 경협주를 대략적으로 이제 주요 업체들을 알아봤고 이 위에도 이제 뭐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좀 더 진행이 되면서 그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살펴봤듯이 차트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적인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중요한 거는 이 순환매를 잘 포착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